정신문화연구원 전 교수인 양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80년대 중반에 선생님이 쓰셨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네,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신기가 있으신 건가요? 신기는 무슨 신기예요? 아이 그냥 아주 기초적인 전망을 네. 했는데 사회 흐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그런 전망 기초적인 것이니까 그런 네. 전망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갖고 무슨 예언했다, 네. 예측했다. 아니 그 무렵만 해도 좌우익의 이념 대결이 이렇게 격화될 거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러긴 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그 좌익 혁명 세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좌익 혁명 세력이라는 사실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네.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지 네. 좌익 혁명 세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국정교과서 논쟁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연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문제는 내 생각에는 거짓말 투성이의 교과서를 네. 역사 교재, 국사 교재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교과서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거짓말이다. 예, 네. 거짓말 투성이. 지금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에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과 맞지 않은 서술, 네. 그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그것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현행 거민정 역사 교과서들을 특히 이제 한국사 교과서들을 거짓말이 많은 교과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지금 좀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지만은 네. 예를 들면 그 조선 해방 직후에 등장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좌우 중도가 중도 세력이 다 참여한 그런 거족적인 통일전선 단체인 것처럼 네. 그렇게 서술해 놓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는 건준이라고 하는 것은 좌익과 중도 세력이 합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따라서 우익은 참여하지 않은 단체인데 그것을 그렇게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지만 네. 우선 하나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몇 가지를 소개하려면은 아까 적었던 것을 봐야 하는데.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의 본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왜곡 날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또 한 가지 말하면 아까 이제 저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네. 말하면 북조선 1946년 2월달에 만들어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정부인데 사실상의 정부죠. 사실상의 정부가 아니라 진짜 그대로 정부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 북한 지역에서는 그것이 정부다고 선전이 아주 강력하게 돼 있었습니다. 경축대회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정부다 이렇게들 선전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선전을 차치하고라도 정부란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지역의 단독 임시정부였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좀 말이 길어지지만은 정부라는 것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을 집행하고 또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정치적 결사가 정부입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심지어 화폐도 발행했습니다. 북조선 네. 인민위원회는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임시인민위원회를 네. 말합니다. 인민위원회는 47년 2월 달에 네. 만들어진 거고 임시인민위원회는 그보다 1년 전인 46년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법령이란 것이 예를 들면 토지개혁 법령 같은 거 그런 걸 그런 것 등 도합 2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했죠. 이런 정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 그런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정부라고 말했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북한 역사책들은 그것을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남한의 교과서에서만은 그것을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맥락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른바 좌성향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먼저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함으로써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른바 남쪽만의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분단을 획책했다.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남쪽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야말로 통일 조국을 가로막는 정말 몰같이 몰역사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네. 역사적 실체는 북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해서 예. 북쪽만의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이른바 대한민국이 통일을 반대했다는 본인들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중에 양쪽 지역에서 단독 정부가 먼저 생긴 것은 북한인데 네. 거꾸로 지금 역사책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는 것은 남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자 북한에서 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네. 분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북한에서 먼저 단독 정권이 수립되고 뒤에서 남한에서 그것을 그런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 장차 북한의 공산화가 남한까지 네. 밀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한에서 일단 정부를 만들어서 그에 대응해야 한다. 또 나아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정신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그것을 분단 정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또한 큰 거짓말입니다. 선생님께 살짝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3년대 반란 당시에 현장에 계셨죠. 14연대 반란 네. 사건. 네. 이른바 이제 여순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거를 지역을 빼버리고 14연대 반란 사건 네. 좀 같이 중립적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순천 시민들이 다 반란에 가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때 이제 순천 출신이시니까 네. 순천에 살고 계셨죠. 네. 근데 3살이라 뭐 기억은 없는데 네. 직접적인 기억은 없는데 어른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기억들은 많이 있죠. 우리 이제 여수에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여수 지역에 있는 좌익들하고 결합해서 여수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곤이어서 또 순천의 좌익들하고 결합해서 순천으로 올라가지고 순천을 또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14연대 반란군하고 여수 순천의 토착 좌익들이 그것을 그 당시 부르기는 토착 빨갱이들이라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우선 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경찰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고 도망간 경찰들을 찾아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가족들까지 살해했죠. 일부는 네. 가족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우익 인사들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에 어디 도망가지 않고 걸린 사람들은 가차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런 잔혹한 학살극을 자행해 놓고서는 그것을 그 후에 이제 진압군이 들어선 이후에 희생된 민간인 학살과 비교도 해보지 않고 그것은 반란군 그다음에 토착발갱이들이 자행한 그런 학살은 없었던 것처럼 아예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진압군이 진압한 후에 정식 물론 법 절차를 초월해서 일부 직결 처분한 것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식 재판을 거쳐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과대 선전 비난하는 것은 아주 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잘못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과거 운동권이었다가 전향한 분이 아니고 이른바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익 노선을 걸었던 순정 우익이신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뭐 지역 정서와 좀 다르다든가 기타 또 7, 80년대 특히 80년대에는 학계에도 거의 좌경화된 분위기여서 네. 그런 점에서 좀 외롭거나 쓸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외로웠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그 저그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하나의 조각배처럼 서베를린이었네요.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동독 공산 지역에 네. 둘러싸인 서베린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거 돌파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옳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확인. 네. 그것을 재확인되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런 재확인을 하고 하나는 옳은 것, 진리는 언젠가는 이길 날이 온다. 그런 믿음 또는 희망 그런 것이 그 두 가지 때문에 견뎌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겨가는 중인 건 맞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은 열세입니다. 근데 다행히 열세이기는 하지만은 사상전에 있어서 열세이기는 하지만은 다행히 좀 사상전에 각성하는 애국 세력, 애국 인사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장 박사 같은 이도 예전보다도 더욱 강하게 사상전사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네. 앞으로 아주 전망이 비관적이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 아주 밝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익이 뭐 정치 권력은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우익 중에서도 사실은 기능주의, 기회주의가 많이 좀 섞였지만 어쨌거나 우성향의 분들이 정치 권력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문화 권력, 역사 권력, 그러니까 학술 권력 뭐 이런 것들은 이른바 좌성향의 분들에게 사실상 넘겨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권의 항배가 결정이 됩니다. 다수결이란 건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정권이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권자들의 의식입니다. 근데 유권자들의 의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좌익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권력은 아직 좌익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지만은 현 상태대로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도 머지않아 특히 정치 권력은 머지않아 좌익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진전된다면 머지않아 경제 권력도 우익의 손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익을 보고 우익이라 그러면은 별 반응이 없는데 좌익을 보고 좌익이라 그러면은 발끈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제 좌익들은 자기들이 좌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좌익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싶은 좌익은 자기들을 좌익이라고 그러면은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짜 좌익이라는 것은 양심적인 좌익이고, 지금 좌익이라고 말하면 발끈하는 좌익은 상업좌파. 아니 네. 위장 네. 그러니까 좌익인데 좌익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좌익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좌익이다 그러면 위장술이 사라진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끈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은 왜 위장을 하는 겁니까? 보다 좌익 혁명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조건에서는 좌익임을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경계를 하니까 좌익임을 노출시키지 않고 사람들의 경계심을 약화시키면서 자기들의 사상적 공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이 땅의 우익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논문 제목에서 질문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익이 현재는 아직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익이 아직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익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힘이 없다. 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연명은 하고 있으나 예. 네, 아직 힘은 없다. 예. 네, 그 힘을 길러서 그야말로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한국의 우익은 사상적 각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빨리 사상적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진실한 세력, 진실을 배경으로 하는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려면 우익의 승리도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한국의 우익이 얼마나 진실 사상 무장을 하고 진실의 편에 서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익의 힘이 커질 수도 있고 커지지 않고 그저 비실비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실천만이 답이다.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